복지하는데 뭘 또 긴급복지 예산이 필요한지 총선용 선심 예산 아니냐, 현금 살포 예산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꾸 뭐 복지 지출이니 현금 살포성 예산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복지 지출에 사용되는 돈은 재난 예방 지역 위기 지정하는 문제와 포함해서 모두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추가로 더 무슨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왕에 복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복지 예산에 부족분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 부족분을 메꿔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넣는 것이어서 추가로 현금 살포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 끝났을 때가 28.7%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통해 가지고 28.7%에서 38.2%까지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 8년 동안에 9년 9.5%가 증가한 거고 매해 1%씩 증가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동결이 됐습니다. 그 3년 연속 38.2, 38.2, 38.2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략 프레임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경제 실패론, 경제 폭망론을 들고 총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자면 어떻게든 지금 경제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처방과 조치들을 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더 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들이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서로 함께 하자고 달려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씀. 그중에 경제를 살리는 많은 조치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정부가 가장 쉽게 빨리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정 효과, 그렇게 추경을 쓰자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 추경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들어와서 심의해서 발라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로 필요로 한다고 하는 예산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 추경이 경제 살리는 추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를 자꾸 경제 살리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러죠. 어려우면 살리는데 함께 하자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이란 분이잖아요. 아니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십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아까 하셨어요. 뭐냐면 있어요, 수석님. 돈 더 써도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그런 진단과 처방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안 중에 어떤 것이 허투루 쓰이는 돈인지를 밝혀내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3대 플랫폼 플러스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위기 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 경영자금, 창업교육,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일자리 창출 제공, 이 중에 현금 살포성, 경제와는 무관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 5원 클럽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그리고 지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차제에 더 예산을 넣어가지고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해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선심성이니 무슨 뭔 총선용이니 이렇게 정치적인 규정만 하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경제 살리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하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국회를 시급하게 열자고 하는 것입니까? 추경을 정상적으로 심의해서 국민을 위한 추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반토막 이상 3분의 2를 심사 못하겠다고 하는 야당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논의의 시작점인 거잖아요. 너무 이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른바 민주 진보 세력들의 주된 관심은 다음 대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총선에 있습니다. 물론 총선이 잘해야 이제 대선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마치도 총선 국면을 열어 제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보통은 야당이 먼저 총선 국면을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공천에 관한 룰을 먼저 정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국정을 보면서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러한 의석 지형, 국회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오히려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민주당이나 또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한테 훨씬 더 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